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중독. 네,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사이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 SNS, 온라인 쇼핑,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사이버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중독의 유형으로는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SNS 중독, 정보 검색 중독, 포르노 및 성적 콘텐츠 중독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SNS는 소셜미디어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보다 온라인 관계에 더 집착한 경우. 정보 검색 같은 경우 끊임없이 검색하며 이제 불필요한 정보까지 소비하는 경우. 포르노 및 이제 성적 콘텐츠 같은 경우 성적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성적 행동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제 이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며 심리적이며 대인관계며 건강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상생활보다는 온라인 활동에 더 중점을 두게 되고, 심리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중단되니까 금단 현상으로 이제 불안감, 우울감, 짜증, 분노를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인간관계보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실제 인물과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이런 경우에 그 논문을 보고 나서 좀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 문제는 뭐 당연히 수면 부족이라든지 시력저하, 뭐 손목 통증, 뭐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독의 원인으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네, 아무래도 증상은 이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을까? 봤을 때 즉각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과 달리 즉각적인 보상이 이제 눈으로 시각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중독, 도파민을 얻어가지고 촉진된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현실 회피, 스트레스나 불안을 피하려고 디지털 세계에 몰입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 고립.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쉽게 교류하는 소속감 때문에 인간관계를 피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세계로 가는 경우가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 봤을 때 시간을 관리해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미 개발을 해서 디지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중독 정도가 심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요구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 이제 오프라인 인간관계를 중시해서 진행하면 이제 중독 예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갖고 사용해갖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 직업, 학업, 대인관계 등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의 유형은 이제 인터넷 게임, SNS, 정보 과잉, 그 다음에 음란물, 쇼핑 중독 등이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중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실 생활, 아까랑 비슷하죠. 사이버 중독이랑. 그리고 SNS도 마찬가지고요. 정보 과잉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검색하고 얘는 이제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확인하는 습관. 이 부분이 이제 정보 과잉 중독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음란물 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쇼핑. 과도한 쇼핑을 이제 하는 경우. 아무래도 현실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틱틱 하고 사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재정적 문제랑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중독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 둘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시간을 소모해가지고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용 조절이 실패한 경우. 이건 저도 해당돼서 좀 찔리네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소홀한 경우. 심리적 변화. 대인관계 문제, 사이버 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사이버 중독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이면 인터넷 부분만 가지고 보는 건데요. 인터넷 중독 과정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접하고 심취한 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는 대리만족,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현실로의 도피 단계로 이어져가지고 영향은 아무래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자료는 이제 매년마다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 스마트심 센터 관련돼가지고 학교에도 이제 비치된 거 살짝 봤는데, 네, 그 자료를 보고, 네, 갖고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잠깐 이 동영상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9번하고 10번, 13번, 14번은요, 네, 제가 여기 아예 역채점으로 해놨거든요. 네, 역채점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네,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셨을 때 38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이고, 39에서 41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그 다음에 42점은 네, 고위험 사용자군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자가진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3초를 세고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잠재적 위험 사용자분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만만치 않게 아무래도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찔리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간, 네, 그래서 자가진단 척도를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네, 그렇다면 최대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 있을 때만 사용해야겠죠, 인터넷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시간 계획. 저도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서 좀 계속 찔리고 있는데요, 양심에. 네,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일단, 네, 인터넷 윤리로서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버 중독을, 네, 뭐 이야기 드리자면 사용시간 계획, 사용 기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시간 계획에 따라, 그리고 시간 알림을 설정해서 최대한, 네, 디지털 디톡스 할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해야 되고, 운동, 그 다음에 생활 패턴, 그 다음에 보조도구 뭐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강화시켜가지고 인터넷 중독에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이제 예방 지침으로, 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네,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경우, 네, 디지털 게임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게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학업이라든지 직장, 대인관계 등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독의 주요 요령이,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만 뒀다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둬서 진행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그 다중 사용자에 대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해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접근성과 관련된 경우로 해서 발생된 중독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 증상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게임에서 하다 보면은 시간 관리 안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 있다라는 점. 네, 그 점이 이제 주요 증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주요 원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게임 내 아이템. 네, 그쵸. 아이템, 보상책, 체제. 네. 어워드가 아무래도 중독을 촉진하죠. 네. 그리고 현실 회피. 저는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스트레스나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제3의 세계인 이제 게임으로, 네, 현실 회피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 네, 게임 통해 가지고, 네, 만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더 시간을 소요되게 된 부분이 이제 주요 원인으로 꼽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온라인 중독하고 비슷하게 이제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취미생활 확대해서 이제 가족들과의 소통 강화, 그 다음에 전문가 상담, 그리고 기술적 차단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부분이 조금 심리 관련되신 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상체계 인식을 해서 최대한 이 중독이 유발하는 점을 인식해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제 이 예방 방안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이제 영향까지 미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검색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신저, SNS 이런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몰입될 때 생기는 중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노모포비아. 네. 노모포비아. 노 모바일 폰 포비아라 그래갖고 전화 없는 공포증을 줄임말인데요. 스마트폰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 심리적 의존 현상으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이제 노모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네, 노모포비아를 갖고 있어서 네, 계속 가르치면서 찔리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원인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의존이라든지 즉각적인 보상, 그다음에 정보 접근성 이런 부분이 이제 노모포비아에 해당됩니다.
자, 중독의 원인은 이제 즉각적인 만족이라든지 아무래도 손에 집히니까 손쉬운 접근성,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 요구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중독의 원인이고요. 중독의 증상으로는 시간 관리,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이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 집단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의 대화, 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네, 스마트폰 중독이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네, 그 다음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해당돼서 목결림이 심한 경우, 네, 손목이 떨리고, 그 다음에 저림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수면장애, 네, 이건 저도 해당되는데,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감, 네, 이 경우,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물 1호, 네, 이 경우도 제가 해당되는데 해당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어쨌든 양심에 찔리지만 네, 여러분들한테 사이버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교육자로서 조금 좀 찔립니다. 네, 이야기하면서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한 경우,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 이 경우가 전부 다 스마트폰 중독 진단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아, 찔리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이 시트지는 이제 부산대학교 효원상담원에서 갖고 왔고요. 네, 괜찮아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4번, 10번, 15번은 이제 역채점으로, 네, 제가 그냥 표에다가 다 해놨고요. 이대로 한번 여러분들 다 해서 합산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3초를 세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다들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진행해 보셨죠?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나온 게 고위험 사용자분으로 네, 나오는데요. 네, 찔리네요. 네,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정기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하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꼭 필요한 것만 내려받고, 네, 채팅이나 메신저로 온 메시지에 바로바로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자신이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네, 테스트를 또 따로 이 경우보다 더 많은 문항지로 나온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네,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네, 스마트폰을 업무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보다 아무래도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로 네, 좀 진행하는 경우로 이제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이제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적극적인 취미 활동, 이런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네, 노모포비아. 네, 이 부분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용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노 모바일 폰 포비아의 약자로서 노모포비아라고 해가지고, 네, 스마트폰을 상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그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경우는 네, 아무래도 윤리하고 이제 연관되고 있고, 네, 중독 예방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근데 못 지켜서 그렇지.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강좌는 저도 가르치면서 조금 많이 찔리네요. 네, 어쨌든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보사회와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네, 정보사회랑 인터넷 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 주셔서 잘 진행하면 좋겠고요. 저는 네, 사이버 중독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여러분들 뭐 체크해가지고 중독에 예방될 수 있도록 도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